자, 보자. 261쪽 볼게. 자, 봅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원칙으로 한다 밑에 뭐라고 써 있냐? 원칙으로 한다 밑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춤법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올까 얘들아? 무조건 얘들아 예외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밑에 보면 한글 맞춤법을 소리대로 적는 표현주의 밑줄 쳐볼게 얘들아. 어법에 맞도록 적는 표의주의 밑줄 치고, 어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얘들아? 원형, 원래 형태 이런 뜻이야. 원래 형태. 원칙으로 한다는 소리대로 적기와 어법에 맞도록 적기라는 두 원칙을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자, 밑에 하나하나 보면 표준어를 한글 맞춤법이 표준어를 대상으로 삼을 때 표준어가 아닌 말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자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 이런 뜻입니다.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법에 맞도록 각 형태수의 본 모양 동그라미 쳐볼게요. 본 모양 원형이란 말이에요. 본 모양을 밝혀서 적는다는 뜻이다. 이게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자, 밑에 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면 꽃을 보고 꽃만 예쁘다고 하니 꽃도 웃더라. 웃기잖아. 그래서 밑에 보니까 꽃을 보고 꽃만 예쁘다고 하니 꽃도 웃더라. 이렇게 원래 형태로 밝혀서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얘들아, 오른쪽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 형태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건데 이 형태는 다른 형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즉 어법에 맞도록 적더라도 한 형태소로 고정하여 적을 수 없을 때는 다른 형태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왼쪽 볼까? 늙다라고 하는 것은 늙고, 늙지, 늙어, 늙으면 이렇게 형태가 고정되어 쓰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덥다는 덥이라는 형태도 있고 더우 뭐 이런 형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다 필요 없어요 얘들아.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 이런 뜻이야. 됐니? 자, 여러분 어디 보자면 페이지 잠깐만 넘겨서 267쪽 있죠? 아니다, 너무 어렵다. 269쪽에 367, 368번 문제 있죠.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67, 368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되었니?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괜찮아요? 볼게요. 367번. 불러드려도 될까요? 부르겠습니다. 367번의 정답은 이거 봐, 이게 되게 간단한 원리잖아. 근데 어려워요. 367번은 정답 3번. 368번은 정답 5번이 정답. 얘들아, 얘네들 그냥 연구 드라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둘 다 맞는 사람 손.
네, 손대리. 네, 가보겠습니다. 367번 볼까 얘들아? 보기를 한글 맞춤법 1항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기억 이한 학생들이 이해하는 영어로 적절한 걸 찾아라 그랬는데 우선 3번부터 볼까 얘들아? 허서는 얘들아 오른쪽에 가로친 게 뭐야? 원래 형태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푸 플러스 어서야. 다시 말하면 원래 형태가 푸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펐다도 원래 형태는 푸라는 얘기예요. 어간을 원래 형태에서 벗어난 채로 적는 것을 봤을 때 기억에 해당한다. 즉 원래 형태가 푸잖아요. 푸의 형태가 안 남아있죠.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 3번. 367번 오답 체크할게요. 틀리신 분 질문할게요. 없어요? 오른쪽 보자. 368번 보면 보기에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여러분 나-1을 보시면 반드시 발음대로 써있지 얘들아. 발음대로 써있죠. 발음대로 써있어. 5번 볼까요? 어근의 본뜻이 파악되도록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1과 나-2가 같이 묶여 있잖아요. 나라고 해서 1, 2로 묶여 있잖아. 그럼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라는 얘기일까? 반듯 하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듯 이도 표준어에 맞는 거고 반드시도 표준어에 맞는 거야. 그러면 원래 반듯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뜻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뜻이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하나만 볼까요, 얘들아? 아까 얘기했던 표의주의 얘는 뭐냐면 원뜻에서 멀어져요. 얘는 뭐야? 원뜻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반듯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반듯하다에서 나온 말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형태가 유지되는 거고 원래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질문할게 얘들아. 도는 있다가도 없다 할 때 있다가 어떻게 쓸까요? 보세요. 이거예요. 있다가란 단어도 있고 있다가란 단어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야? 있다가라고 하는 건 돈은 있다가도 없다.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죠. 돈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존재하다라는 그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럼 요건 어떤 뜻으로 쓰여질까? 있다가는 조금 있다가 가라. 좀 있다가 이건 시간 개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해되겠니? 원래 뜻에서 멀어지는 거고 원래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다. 요거 기계 원칙이야. 그래서 정답이 5번 보시면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 아니라 소리대로 적은 거예요. 368번 틀리신 분 질문할게요. 1번이요? 몇 번이요? 1번 볼까요? 1번은 가-1은 소리대로 적어 표기하기에 편리하다라고 했는데 경상도 얼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얼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얼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얼음이죠.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얼음이죠.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쓴 거고요. 이건 소리 나는 데 쓴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답 1번은 적절한 겁니다. 다시요. 반드시는 원래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원형은 반듯하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듯하다에서 파생? 반듯하다에서 유래된 단어니까 반듯이라고 하면 반듯하다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얼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얼음도 맞아. 자, 요 정도가 얘들아 미안한데 중하 정도의 난이도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어렵게 나오잖아.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장 넘겨볼게요. 다음 장 보면 369번 있죠. 369번 있죠. 요게 난이도가 좀 이거 중상 정도 되는 문제 시작할게요. 문제부터 369번. 제가 봤을 때 여러분 학교 우리 가온고의 시험 문제는 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369번. 아니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럼 이거는 뭐야? 얘들아? 소리 나는 거 적는 거, 어폐 맞게 적는 것도 봐야겠지만 뭐도 봐야 돼?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죠. 응? 이번 시험 쉽대? 실수. 아 그래 맞아. 369번 정답 확인해도 될까요? 정답 몇 번입니까? 네, 4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틀린 사람. 네, 가볼게요. 이거 뭐도 확인해야 돼? 합성어, 파생어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선 정답부터 확인하고 오답 체크할게요. 얘들아. 리을 보시면 리을은 조건이 뭐니 얘들아? 합성어면서 어법에 맞아야 되는 거죠. 합성어면서 어법에 맞아야 돼. 4번 볼까요? 옷, 소매. 오른쪽에 플러스 돼 있잖아. 옷과 소매는 각각 어근이죠. 실질적인 형태소야. 아까 그래서 이미 실질 형태소 이거 알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옷, 소매, 실질 형태소 결합이니까 합성어 맞죠. 그리고 옷, 소매 하면 발음이 어떻게 될까? 옷, 소매, 옷, 소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기하지 않고 옷, 소매 그 원래 형태대로 그대로 표기했으니까 어법에 맞는 거죠. 밥, 알, 밥하고 알은 둘 다 실질 형태소 어근끼리 결합한 거잖아요.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 밥알 이렇게 발음될 거 아니야? 밥알. 근데 그렇게 표기하지 않고 밥알로 표기했으니까 원래 형태대로 표기한 거죠. 그러니까 정답 4번. 오답 체크할게요. 민준이 몇 번? 5번 또? 5번 볼게요. 5번 보면 파생어여야 되고요. A, B를 모두 충족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A, B를 모두 충족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꿈이라고 하는 건 우선은 파생어 맞고요, 여러분. 파생어 맞고.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 사랑니 할 때 얘들아 이게 파생어가 우선 아닙니다. 사랑과 이가 각각 어근이거든요. 각각 어근이니까 파생어 자체도 우선 첫 번째 아니고 또 하나는 얘들아 꿈 할 때는 꾸다에 미음이 결합해서 꿈이 됐죠. 그럼 잘 봐 얘들아. 이게 A, B를 모두 충족한다는 게 뭐냐면 원래 형태에도 맞고 발음도 그대로 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될까 얘들아? 꿈. 자, 잠깐 볼게. 이게 무슨 얘기냐? 꾸다 플러스 미음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돼서 그대로 유지됐죠. 꿈 이렇게 형태가 유지되고 발음도 어떻게 돼? 꿈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음에 해당하는 예문은 꿈 맞아요.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쓴 것도 맞고 어법에 맞게 쓴 것도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사랑니는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원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 얘들아. 그치? 사랑이야. 사랑니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뭘까 얘들아? 이건 발음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사랑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니은에 해당합니다. 니은. 어법에 맞게 쓴 게 아니라 발음대로 사랑니 발음대로 쓴 거니까 원래는 사랑인데 원래 형태는 사랑니라고 발음대로 쓴 거니까요. 이거는 니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 이게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아시겠죠? 이런 게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조금만 그러면 항목들을 좀 살펴보는데 자, 뒷장 넘겨서 얘들아 262쪽에 뒷장 넘겨서 이 항의 각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뒷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만 볼까 얘들아?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할 때 단어가 무슨 뜻이니 얘들아? 단어가 뭐지? 밑에 하나 써볼게요.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써볼게요.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단어라고 얘기해요.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단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얘들아 뭐라고 쓸까? 옆에 가로치고 쉽게 품사야. 품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품사는 띄어쓴다. 모든 품사는 띄어쓴다. 단 조사만 예외입니다. 조사만 예외예요. 조사만. 자, 두 번째 볼까요?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조사는 학교 문법에서 단어로 인정하지만 예외적으로 붙였습니다. 조사만 붙였습니다는 겁니다. 나중에 조사 구분하는 거 엄청나게 나옵니다.
외래어 필요 없습니다. 밑에 2장에 보니까 자음모음 나오죠? 요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혹시 학교에서 프린트 나오면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사진 좀 찍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막 모든 항목들이 여러분들 프린트로 나눠줄 것 같거든. 그래서 나오면 얘기하세요. 이거는 대부분 학교에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선 오늘은 생략할게 얘들아. 자모 생략. 자 3번에 소리에 관한 것 될 때 1번 중요 표시할게요. 1번 된소리라고 돼 있고 중요라고 돼 있지 얘들아. 이건 모든 출판사에 나오는 거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밑에 볼게 얘들아. 된소리 한 단어 안에서 보이니 얘들아? 한 단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이런 뜻이야. 뚜렷한 까닭 없이 뚜렷한 까닭 밑줄 쳐볼까 얘들아? 뚜렷한 까닭 밑줄 쳐. 아 이거 좀 어렵다. 칠판 잠깐 볼게. 뚜렷한 까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된소리 되기 규정이에요. 이거 우리 언제 배웠지? 1학기 때 배웠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된소리 어떨 때 된소리 되기 되지 얘들아? 첫 번째 기억나요? 안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야. 또 뭐 있지 얘들아? 어감 받침 니은 니은 지읒 뭐 여기까지 다 구체적으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미음 리을 미음 뒤에서 된소리가 되는 거야. 신발을 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뭐 있지 얘들아?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거고 기억나니 얘들아? 네 번째는 뭐니 얘들아? 저기 관형 사용 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거. 이게 이제 된소리 규정인 거야 얘들아. 이해되겠어요? 저기 카메라 다섯 개는 하나 이거는 잘 안 나오는데 리을 비읍 이런 거 있잖아. 리을 비읍, 리을 티읕 이런 거 있죠. 봤다, has다가 아니고 할다 이런 거 있죠. 이 뒤에서 된소리가 되는 거야. 칠판 잠깐 볼게 얘들아. 잘 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라고 얘기했잖아. 칠판 잠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깨야 어깨. 이해를 잘해야 돼 얘들아. 이해를 잘해야 돼. 이 맞춤법 규정은 그 항목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되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럼 질문할게 얘들아. 여기 쌍기역이 된소리잖아요. 이 된소리가 왜 나온 걸까? 이 다섯 개의 규정에 있어 없어? 잘 봐 얘들아. 이 다섯 개의 규정에 없는데도 이게 된소리가 됐지. 그럴 때는 된소리로 표기하는 거예요. 잘 봐요. 된소리 되기 규정은 표기에 반영되냐 안 되냐? 반영은 안 되지. 된소리 되기 발음만 되지 표기에는 반영 안 되잖아요. 그죠? 표기에는 반영 안 되잖아. 근데 얘는 봐봐. 이 다섯 항목에 해당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표기에 반영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잠깐 보게.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와? 단 뭐 이게 나오는 거야.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우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면 뚜렷한 까닭 없이 이거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인 거야. 이럴 땐 된소리를 표기를 써줘야 돼. 이럴 땐 표기를 안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신발을 신다라고 하면 발음이 신다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야? 아 어간 받침 니은 뒤에 나는 된소리니까 된소리 뒤 규정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기는 된소리로 안 쓰는 거야. 여기까지야. 근데 여기는 그 규정에 해당 안 되니까 된소리를 표기하는 거야. 헷갈려. 엄청나게 헷갈려. 이해가 되시니? 요 규정을 옆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뚜렷한 까닭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엄청 헷갈려.
네. 한글 맞추고 1933년. 네. 맞아요. 그럼 그때 만든 거예요? 어떤 게요? 한글로 좀 규정해요. 그 나중에 1980년 정도가 한 번 더 이렇게 규정 변화가 한 번 돼서 개정이죠. 그게 시초 뭐죠? 응? 그게 시초 뭐죠? 다시. 시초가 그렇지. 그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맞춤법 규정은 얘들아 뭐 언제 딱 개정하자 이게 아니라 매년 개정됩니다. 매년 개정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얘들아 옛날에 그거 기억 안 나냐? 옛날에 한동안 한 2, 3년 동안 짜장면이 아닐 때가 있었어요. 자장면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 맞춤법 규정이 바뀐 거지. 근데 그게 나중에 또 자장이었다가 짜장. 야 심지어 어떤 사람이 댓글에 짜장을 자장이라고 하니까 짜장 맛이 안 나는데 이걸 진짜 짜장면을 먹는 건지 자장면을 먹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썼더니 그게 베스트 댓글에 올라가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짜장면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이걸 전부 다 반영을 하면 맞춤법에 반영하면 엄청 혼란스러워요. 엄청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나 니들이 줄임말 쓰는 거 있잖아. 그거 잘 못 알아듣고. 별다줄 그 정도는 알죠. 그 정도는 알죠. 알자에 딱가스 알죠. 아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 센스 있다 마지막 이거였던 것 같은데. 옛날에 한번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선생님이 여기 재종반 수원 정진학원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한 10년 훨씬 넘었단 말이야. 얘들아 그냥 얘기할게 얘들아. 수업하는데 애들이 재수생이니까 선생님 지금 한 2시기 정도 되는 거야. 한 달 뒤에 수능 시험인데 선생님 수능 끝나고 술 사주세요 이러는 거야. 재수생이니까 선생님이 술을 사줘도 되잖아. 그래? 선생님 술 사줄게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했다? 내가 물어봤어요. 너네 술을 여기는 어디서 수원 여기는 술을 어디서 먹니? 그러니까 어떤 남자애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희는 그 망사에서 먹어요 이러는 거야. 망사에서 먹어요 이러는 거야. 망사가 뭔지 알아요? 망포 사거리. 근데 선생님은 여기 수원에 온 적이 없으니까 얘들아 그냥 이거 내가 좀 부끄러운데 그냥 얘기할게. 망사라는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데 얘기할게 얘들아. 망사에서 먹어요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 망사가 미안하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딱 생각을 잘못해서 그 내가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으면 되는데 내가 애들이 얘기하는데 야 그건 좀 이상한 술집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뭔지 알겠지? 너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거든? 얘들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내가 참 실수한 거니까 망사에서 먹어요 라고 했을 때 야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깔끔했을 텐데 망사가 이상한 술집인 줄 알고 야 니들은 그런 이상한 술집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 그러니까 애들 표정이 선생님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진짜 변태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망사가 뭔데? 그러니 아이 망포 사거리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변태니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잖아. 내가 이 재수생들한테 너무 많이 하거든. 야 이 미친 새끼들 나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늙어서 모르는 거라고. 내가 너무 황당. 야 이거 늙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웬만한 사람 다 한다고. 선생님이 늙어서 모르는 거라고 강조한다. 그래가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집 앞에 분당 초등학교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니들 분초 알아? 분초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갑자기 분당 초등학교요? 맞췄어. 그래서 졸지에 내가 늙은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좀 이 줄임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봐봐 얘들아 밑에 보자. 된소리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겁니다. 얘들아 집중. 그 밑에 보니까 1번이라고 돼 있고 이 조건이 1번도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2번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1번 봐봐. 두 모음 사이에 나는 된소리라고 돼 있지 얘들아. 여기에 중요 표시하고 뭐라고 쓰냐면 예시 연결 문제라고 써볼게. 예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소적세라고 하는 건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지 얘들아. 우리 무식하게 한번 해보자 얘들아. 빨간 펜이나 형광펜 하나 들어볼게. 소적세 할 때 된소리 있죠. 앞에 모음 뒤에 모음에 각각 색칠해봐 얘들아. 진짜 무식하게 해보자 얘들아. 소적세 앞에 모음이 뭐야? 오. 뒤에 모음이 뭐야? 어. 모음 사이야. 이해돼요? 어깨 할 때 어하고 에 형광펜 칠해봐 얘들아. 어하고 에. 무식하게 해보자. 뭔 말인지 알겠어? 오빠 할 때 오하고 아 사이에 된소리죠. 이해가 되시나? 으뜸은 뭐야? 으하고 으 사이에 된소리죠. 아끼다 아하고 이 사이, 기쁘다 이하고 으 사이, 깨끗하다 애하고 으 사이, 어떠하다 어하고 어 사이, 해쓱하다 애하고 으, 가끔 아으, 거꾸로 어우, 구석 우어, 그 다음에 어찌 어이, 이따 보면 이아. 요게 모음 사이야. 이해되겠니? 근데 뒷장 넘겨볼게. 2번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인 거야.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 나는 된소리야. 밑줄 쳐봐. 그럼 상뜻 하나는 어디 밑줄 치면 될까? 어디 표시하면 돼? 니은 동그라미 쳐. 잔뜩 니은 동그라미 쳐. 살짝 리을, 훨씬 리을, 담뿍 미음, 움찔 미음, 몽땅 이응, 엉뚱 이응이에요. 다시 뭐라고? 아, 예.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뒤에 나는 된소리가 이건 규칙이 없는 거죠. 이건 규칙이 없는 게 맞아. 여기 잠깐 볼게 얘들아.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칠판 잠깐 볼게. 이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깨, 예를 들어서 소쩍새, 산뜻하다, 산뜻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니? 오빠. 여기 4개 예문 중에 다른 게 뭐가 있니 얘들아? 다른 게 요게 정답인 거지. 왜 그런지 알겠어? 얘는 모음 사이에 된소리인 거고. 이해돼요? 근데 얘는 뭐야? 니은 뒤에 된소리인 거야. 그럴 때는 된소리를 쓰는 거야. 잠깐 봐야 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신다 있잖아요. 신발을 신다. 요거 발음은 신다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얘는 왜 디귿을 써? 된소리 안 쓰고 왜 디귿을 쓰지? 여기 봐. 여기 봐. 얘랑 비교해 볼게. 얘랑 비교했을 때 똑같이 니은 뒤고 똑같이 니은 뒤에 된소리. 얘도 역시 산뜻하다 할 때 산뜻, 뭐 산뜻할 때 니은 뒤에 된소리잖아. 니은 뒤에 된소리잖아. 근데 얘는 된소리 안 써. 이유가 뭐지? 된소리 규정에 있는 거거든. 근데 얘는 된소리 규정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된소리 그냥 써 이런 거고, 된소리 규정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된소리를 안 쓰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모음 사이에 된소리가 나는 것은 된소리 규정에 안 맞으니까 된소리 그냥 써. 리을, 미음, 이응 뒤에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 규정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 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된소리 그냥 써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 게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요. 살짝 하고 할수할 때 이렇게 써놓나? 살짝 이렇게 써놓고 이거는 뭐야? 할수 이렇게 되잖아요.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너는 어떻게 쓸래 얘들아?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1번 발음과 2번 발음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해라. 다시 표기가 발음 똑같죠? 표기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써라고 뭐라고 쓸 거야 얘들아? 표기가 다른 이유. 얘는 된소리 안 쓰잖아요. 얘는 된소리 썼잖아요. 그럼 이거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쓸 거야? 그치. 2번은 관형사형 어미 뒤에 리을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된소리가 나는 거니까 된소리 되기 규정에 맞는 거니까 표기에 반영이 안 된 거고. 이해가 되니? 얘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니까 이렇게 써도 돼.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니까 된소리를 그대로 쓴 거다. 이렇게 서술형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야. 맞춤법이 서술형 문제 나오면 겁나게 어려워요.
그 항목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 여기까지 우선 괜찮겠니? 자, 봐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두 가지야.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그 밑에 빨간 펜, 여러분 갖고 있는 가장 화려한 펜 하나 들어가야 돼. 다만, 중요 표시야. 다만. 수능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어떡하냐. 영상 찍어놓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다만 보여요? 기역, 비역,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그 다음 괄호 시작해볼게요. 같은 음절, 괄호 쳐볼게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괄호 닫아보고 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라고 써. 자, 칠판 잠깐 볼게요. 밑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국수잖아요. 여기 볼게요. 국수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법석. 날개 법석이다. 얘는 어떻게 봤는데? 국수죠. 얘는 뭐야? 법석이야. 여기 된소리가 됐잖아. 그런데도 얘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뭐야? 받침이 기역, 비읍일 때니까 그러는 거야. 받침이 기역, 비읍 뒤에 나는 된소리는 그 밑에 줄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된소리 안 쓰는 거야 이때는. 받침이 기역, 비읍일 때는 된소리 안 쓰는 거야. 오, 그렇죠. 정확해요. 오른쪽 날개 봐봐요.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 연결되는 기역, 비읍, 비읍, 시옷, 지읒은 언제나 된소리로 나므로 즉 경음화의 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이므로 맞아요. 그러니까 받침 기역, 비읍일 땐 안 쓴다는 거야. 당연히 된소리 규정에 해당하는 거. 여기 봐. 된소리 규정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 근데 쌤이 지금 괄호 쳤잖아 얘들아. 괄호 쳐놨지 얘들아. 여기 잠깐 볼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요? 싹싹하다. 여기 봐. 그럼 필기는 얘들아 안 해도 돼. 설명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여기 봐. 기역 받침 뒤에 된소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기 기역 뒤에 국수라고 해서 된소리 났을 때 시옷을 쌍시옷을 안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쌍시옷으로 쓰잖아요. 이유가 뭐야? 같은 음절이기 때문에. 싹싹 같은 음절이기 때문에 싹싹 이렇게 된소리를 쓰는 거야. 기역 뒤에 된소리를 안 써야 되는데 같은 음절이기 때문에 된소리를 쓰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똑똑하다 뭐 이런 거야. 기역 뒤인데도 된소리 쓰는 거야. 네, 상관없이. 여기도 보면 봐봐요. 씁쓸하다 이건 뭘까요? 이것도 비읍 뒤잖아요. 비읍 뒤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음절이니까 이때는 된소리를 쓴다는 거야. 이때를 제외하고는 된소리 안 쓰는 겁니다. 다만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야. 다시 볼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봐봐. 국수, 깍두기. 이거 옛날 깍두기 수능 시험에 나왔다. 딱지, 색시, 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전부 다 된소리가 되지만 기역, 비읍 뒤에 나는 된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아. 자, 오른쪽 날개 부분 잠깐 볼게요. 주의라고 돼 있지. 아까 읽었던 거 주의 있지. 주의. 똑똑하다, 쓱싹, 쌉쌀의, 똑똑, 쓱싹, 쌉쌀처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된소리 표기한다 이겁니다. 됐니? 이게 첫 번째 규정이야. 첫 번째 우리가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규정이야. 그럼 이게 뭘까 얘들아? 다음 주 팩트 테스트 문제겠지 얘들아. 응? 다음 주 팩트 테스트 문제겠지. 자세히 서술해야겠죠. 1번, 2번 다 서술해야겠죠. 됐니?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 자 밑에 보자. 구개어만 얘들아 엄청 쉬워 얘들아. 구개어만 엄청 쉬워. 밑에 구개어만 볼게. 6칸 보자. 질문. 구개어만은 표기에 반영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디귿, 티읕, 받침 뒤에 밑줄 쳐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올 적에 밑줄 쳐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 밑줄 쳐봐.
질문 종속적 관계가 무슨 뜻일까? 형식 형태소란 얘기예요.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올 때는 뭔지 알겠어요? 형식 형태소란 얘기야. 종속적 관계가 그 디귿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디귿 적는다.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린다. 이거는 상식적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 마지, 해도지 왼쪽으로 쓴다는 거죠. 할지다, 거치다, 닫히다, 묻히다 왼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 다음에 밑에 3번 있잖아요. 3번 요거는 보류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 학교 프린트해서 하면 또 하겠지만 괜히 해가지고 여러분 머리 복잡할 필요 없어. 안 하겠습니다. 됐어요?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질문은? 왜 기억이 나는 시읒이나 디귿이나 어떤 거 왜 기억, 비읍, 받침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들림 속이에요? 왜 그렇게 나왔어요? 걔네들은 대표음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게 있나? 얘들아 받침이 앞에 디귿이 있고 뒤에 된 소리가 나는 게 있나?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된 소리 규정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기억 비읍을 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 비읍에 그런 단어 유형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질문한 게 뭔지 알겠어요, 얘들아? 여기 안울림 소리가 된 소리라고 했는데 안울림 소리 왜 하필이면 기억 비읍만 집어넣냐 이런 질문이에요.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같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돼?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잘 봐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대표음으로 디귿이 되고 그 다음에 얘 디귿 만났으니까 안울림 된 소리니까 된 소리 규정은 맞아. 근데 왜 하필 기억 비음만 집어넣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것 같아요. 뒤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서 날 때의 단어가 마침 기억하고 비읍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는 전부 다 된 소리 규정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된 소리 표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기억, 비읍, 받침은 된 소리 규정에 해당하는 거니까 된 소리 표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일 때는 된 소리 표기한다를 설명하기 위한 규정인 것 같거든. 근데 그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에 받침이 되는 게 기억하고 비읍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기억,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 소리는 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쵸. 이해되겠니 얘들아? 왜 하필 기억 비읍이냐면 디귿이나 이건 왜 안 들어갔냐면 디귿이 들어가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에 된 소리가 나는 그런 예문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기억 비읍만 쓴 거야. 됐어요. 네, 넘어갈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잠깐만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270페이지 볼게요. 270페이지에 370, 371번 한번 풀어볼게요. 270페이지에 370, 371 문제 풀어볼게요.
대현님 시간 더 필요하신 분? 네. 저 영상이 보일까? 보일까? 글씨 보일까? 너희 둘이 딱 머리가 아주 그냥 됐어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정답 불러드릴게요. 370 시간 더. 소라 소미 아까 소미가 민수야 김민수 그냥 민수에는 김이 어디였어요? 지금 옛날 같이 일했던 원장님 김수인데 위험한 죽었어요. 40살에 죽었어.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불러줄게. 빨리 해라 빨리. 승아야 너무 아프면 조퇴할래? 괜찮겠어? 어떡하니? 얘들아 요새 환절기라서 감기 조심해야 돼. 에어컨 꺼줄까? 괜찮아? 에어컨 바람 불으면 좀 모자 써도 돼. 괜찮아. 빨리 찍어야 돼 진짜. 불러드릴게요. 370의 정답은 4번. 371번의 정답은 빨리 찍어. 5번이 정답이에요. 둘 다 맞은 사람 손. 잘하네. 잘하네. 370번 볼게 얘들아. 정답 4번인데요. 씩씩으로 소리 나는 말은 비에 따라 씩씩으로 표기해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가 틀렸니 얘들아? 요거는 얘들아 뭘 찾는 거냐면 잘 봐. 이게 맞춤법에서 맞춤법은 진짜 문제 풀 때 얘들아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데 4번 보면 씩씩으로 소리 나는 말이야. 맞아. 비에 따라 씩씩으로 표기한다. 씩씩 표기.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뭐에 따라 할 때 이 규정을 잘 봐야 돼요. 비에 따라가 아니죠. 비에 따라가 아니고 어디에 돼? 시에 따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371번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5번 보면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로 적는 것은 다위의 맞사이를 표기할 때 적용하는 규칙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정답이에요. 됐니?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 숙제? 이거 어제 내 책상에서 잠깐. 책상에서? 세상에 근데 이게 위험하게 나왔어.